지난 시간에 사카 축구 선수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네 가지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있었어요. 대부분 진행했는데 컴페어 툴을 좀 설명드리고 그 슬라이드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컴페어 툴은 이제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는 아니고 컴페러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두 개의 객체를 순위, 누가 더 앞에 있어야 되나 뒤에 있어야 되나, 뭐 정렬할 때, 뭐 이럴 때 만약 서로 객체를 비교하고 싶다, 이제 그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compare to 메소드가 됩니다. 그래서 compare to도 대부분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많이 정의를 해요. 그런데 이 compare to를 우리가 만들 때 equals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quals는 객체의 내부 상태가 같은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논리적으로 얘가 같은지를 보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두 개의 객체가 동일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equals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멤버 변수를 비교하는 형태로 코드를 짜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compare to는 모든 애들을 이용해서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할 방법을 가지고 구현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이용하고 싶으면은 그때 사용할 비교 함수를 새롭게 정의해서 주면 돼요. 그걸 주지 않고 그냥 sort하면은 compare to를 이용할 거고, 뭐 학생이 있고 학생은 이름을 기준으로 compare to를 만들어 놨으면 이름을 기준으로 정렬할 거예요. 근데 내가 이름이 아니라 뭐 학년, 학번 기준으로 정렬하고 싶으면 그걸 이제 사용할 함수를 바꿔가지고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compare to는 어디였어? compare to는 이제 만들게 되면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고 여기 표시되는데, 요 인터페이스는 범용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person 클래스에 대해서 내가 compare to를 만들 거면은 comparable person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럼 저렇게 쓰면은 이제 범용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는 equals는 여기가 인자가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니까 그거를 재정의하기 위해서는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얘는 이제 범용 메소드, 범용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저기에 person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또 뭘 안 해도 돼. 타입 변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equals는 우리가 이렇게 오브젝트로 오기 때문에 타입 변환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는 타입 변환이 필요 없습니다. person이 오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었나? 사람 이름하고 팀이 있는데 그냥 이름만 이용해서 비교를 합시다. 그러면 이제 멤버 변수가 객체이면 그걸 또 이용해서 비교하려면 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compare to를 또 써야 되는 거죠. 항상 여기 있는 이제 만들 때에는 내가 어떤 클래스의 오브젝트에 있는 네 가지 메소드를 재정의해야 돼. 그러면 내가 유지하는 그 멤버 변수들의 객체들도 이 네 가지를 다 잘 정의하고 있어야지만 내 거를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정의하는데 스윙은 제대로 정의를 안 해놨어. 팀은 제대로 정의가 안 돼 있어. 그러면 person을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person을 우리가 person에 있는 이런 메소드들을 재정의하려면
여기서 유지하는 멤버 변수들 name, 팀은 이 네 가지 기능들을 다 정상적으로 구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name compare to other name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용하려는 게 멤버 변수가 객체다. 그럼 그 객체에 compare to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비교를 하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는 지금 원시 타입이 없지만 어떤 정수 타입의 원시 타입이 있다고 칩시다. 그냥 여기다가 그냥 person, private, int age 뭐 이런 메소드, 이런 멤버 변수가 있다고 칩시다. age가 활용 안 했지만, 그러면 얘는 주로 우리가 이렇게 뺄셈을 이용해서 구현해요. 왜냐하면 이 compare to는 음수, 양수, 0을 이용해서 3등분 해주는 거거든요. 얘가 같은지, 얘보다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를 해주는데, 뺄셈을 이용하면 돼요. 근데 이 뺄셈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버플로우를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age는 오버플로우 날 리는 없겠죠. 어떤 범위가 제한적이니까. 근데 어떤 다른 데이터인데 얘는 값이 되게 정수의 전체 범위로 값들을 가질 수 있어. 그러면 뺄셈할 때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해가지고 양수가 돼야 되는데 음수가 되고 뭐 이렇게 엉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그 원시 타입의 그 래퍼 클래스에 있는 컴페어를 이용하게 되면은 오버플로우를 걱정하지 않고 비교를 해주고, 얘는 비교 결과는 항상 그냥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줘요. 그래서 우리가 compare to를 이용할 때 알아두셔야 될 건, 객체면은 compare to를 쓴다. 원시 타입이면 빼주면 된다. 특히 원시 타입 중에 이제 정수면 빼주면 되는데, 이 뺄 때 오버플로우가 걱정이 되는 그런 값들을 유지하는 정수 타입이면은 빼지 말고, 또 내가 오버플로우 검사하지 말고 요거를 쓰시면 돼요. 인테저 컴페어를 쓰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요 밑에 건 방법으로만 알아두시고, 우선은 요걸로 세팅해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이제 부모가 없고, 부모가 있죠. 오브젝트인데, 부모가 오브젝트인 애의 compare to는 이제 마음대로 정의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플레이어예요. 플레이어는 이제 person을 부모로 갖고 있고, 부모의 compare to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걔는 재정의하면서 public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얘는 이 뒤에 implements가 오지 않아도 얘는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애예요. 근데 comparable 플레이어를 구현하고 있지 않고 뭘 구현하고 있어요? comparable person을 구현하고 있는 애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comparable person이니까 자기는 원래 원하는 건 comparable 플레이어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바꿀 수가 없어요. 부모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으면 자식은 자동적으로 그걸 구현하게 되겠고, 그거를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범용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나는 implements comparable 플레이어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바꿀 수 없으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내가 만약 부모가 정해놓은 compare to가 싫어, 다른 거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재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인자가 뭐가 되는 거야?
원래는 우리가 기대했던 건 플레이어인데 플레이어가 오지 않고 펄슨이 와요.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 부모가 오브젝트가 아닌 그런 클래스의 컴퓨터를 정의할 때는 인자가 내 자신이 와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부모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도 원래 컴페어투는 타입 변환이 필요 없어야 되는데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런 애는 이제 부모에 있는 걸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활용하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원래는 부모에 뭐로 정의되어 있냐면은 이름을 이용해서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플레이어는 이름을 이용해서 비교하고 이름이 같을 경우 넣은 꼴수로 또 비교를 한다고 합시다. 뭐 뭔가 말이 안 되는 기준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슈퍼의 컴페어 투 아더를 하게 되면은 뭘 이용해서 이제 비교하냐면 이름을 이용해서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컴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컴프 값이 0일 때, 즉 이름이 똑같은 두 선수예요. 그러면 뭘 이용해 비교하고 싶어요? 넣은 골수. 누가 더 골을 적게 넣냐 많이 넣냐 이런 건데 요 코드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짤 수 있어요. 꼭 이렇게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얘 없이 나는 그냥 골수만 비교할래 하고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건데 뭘 설명해 드리고 싶으냐면은 부모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기준도 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기준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에 있는 건 이름을 이용해서 비교하고 그 이름이 같으면 추가적으로 꼴을 이용해서 비교하게 돼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정렬을 했다. 그러면 꼴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할까요? 내림차순이 될까요? 아까 그러면 이거 생각하지 말고 뭐지? 저기 뭐지? 그 위에서 우리가 그 네임 컴페어 투 아더점 네임 했잖아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정렬을 하면은 이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야 내림차순이야. 보통 우리가 이제 정렬을 하게 되면 이제 뺄 거고 그러면 작은 게 앞에 오요. 그럼 작은 거부터 쭉 써요. 그러면 이제 그 이름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순으로 그럼 한글이면 기익 디귿 리은 순으로 정렬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건 맞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함수에 들어가면은 김상진 그 다음에 골수는 골을 적게 넣은 사람 순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적게 넣은 사람 순으로 비교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골 마이너스 P점 골 하면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골이 작은 애들이니까 앞에 오는 거고 골을 많이 넣은 애가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할 때도 이 뺄셈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요 구조는 잘 보시면 돼요. 부모가 했던 기준, 추가적으로 내 기준.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데 person이 아닌 플레이어가 아닌 이상한 게 올 수도 있죠. 뭐 우리가 생각할 때 플레이어, 그러니까 person, 플레이어, 매니저 뭐인데 플레이어는 플레이어끼리만 비교해야 되는데 매니저가 딸랑 와서 여기 변환할 때 오류가 날 수도 있죠. 널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널이 오거나 잘못된 타입이 오더라도 검사는 안 합니다. 검사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예외가 발생될 거고 프로그래머는 누군가가 얘를 쓸 때 잘못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오브젝트는 우리가 널이거나 get 클래스인 경우에는 예외 처리를 하지 않고 false로 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리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오브젝트에서는 우리가 부모 거를 이용하게 되고 부모 거에서는 널이 오거나 서로 타입이 다르면 false를 줍니다. 만약에 내가 예외를 발생하게끔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안 하면 되지. 이거를 빼먹으면 자동적으로 널이면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할 거고 원래 클래스 객체가 아니라 다른 클래스의 객체가 오면은 예외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예외를 발생시키고 싶으면은 그렇게 해도 되고 예외를 발생시키지 않고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 얘는 논리적으로 널이나 이런 엉뚱한 애들이 왔을 때 false를 줘도 논리적으로 틀리지가 않은 거예요. 뭐 강아지와 고양이와 비교했더니 false다. 그러면 그게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근데 compare to에서는 그렇게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0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마이너스의 모든 값도 어떤 의미가 갖고 있고 플러스에도 모든 값이 있으니까 어떤 반환값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나 아니면 널이 왔을 때 널과 어떤 객체를 비교했을 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처리할 수가 없고 그거를 처리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처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점도 우리가 항상 compare to하고 equals를 비교할 때 그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아니라 슬라이드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오브젝트에 있는 메소드들을 한번 이렇게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toString. toString을 언제 써요? 디버깅 어떤 객체를 출력해 보고 싶을 때 제일 많이 씁니다. 뭐 다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용이 될 수도 있는데 주로 프린트를 해보려고 많이 쓰고요. 물론 얘는 기본적으로 객체를 문자열로 변환해주는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toString을 우리가 구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string의 format 함수를 이용하는 걸 가장 많이 씁니다. 이 경우에도 뭐 플러스 연산자를 쓰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format을 쓰는 게 비용적으로도 또 구현할 때도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string format 요거를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만약 toString을 내가 구현 안 해도 나는 toString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 보고 거기에 toString을 재정의하지 않고 그 객체를 println에 던져 보세요. 그럼 어떤 것이 출력되는지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toString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앞에 클래스 이름이 나오고 뒤에 주소 같은 게 나와요. 내 객체 주소.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실제 우리가 이제 재정의하면 이제 스트링 포맷 같은 걸 이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equals 메소드인데, equals 메소드는 객체의 내부 상태가 동일한지 이제 살펴볼 때, 같은지 살펴볼 때 사용하는 메소드이고요. 이 메소드는 재정의할 때 내가 만들려는 지금 클래스의 부모가 오브젝트냐 아니면 오브젝트가 아니냐에 따라서 구현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만드는 클래스의 부모가 오브젝트인 경우에는 항상 첫 두 줄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널인지 비교하고 나랑 똑같은 클래스인지를 비교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나랑 아예 객체가 같은 객체인지 최적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 최적화 과정을 하는 이유는 이 클래스들은 이제 이 equals 메소드는 모든 멤버 변수를 이용해서 비교하기 때문에 이걸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여기서만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물려받아서 밑에 있는 애들도 계속 활용하게 되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두 줄은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는 이 other를 타입 변환한 다음에 모든 멤버 변수들을 비교하면 됩니다. 10개면 10개. 뭐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근데 멤버 변수가 10개는 건 너무 많은 거고요. 하여튼 비교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 클래스, 그러니까 부모가 오브젝트가 아니라 일반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를 만들 때는 첫 줄은 이렇게 됩니다. 부모에 있는 얘를 이용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요 기능까지 확인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멤버 변수들에 대한 비교도 요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 해야 돼? 똑같이 타입 변환을 한 다음에 이 클래스에 추가된 멤버 변수들만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요 equals를 만들 때 여기에 instance of를 쓰지 않고 get 클래스를 써야 더 정확한 구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instance of를 쓰게 되면은 이제 호환되는 애들은 다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똑같은 앱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이 올 수 있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우리가 만약 instance of 쓰면은 부모는 instance of person 하겠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얘를 쓰게 되면은 여기서는 뭘 비교하고 싶냐면 플레이어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플레이어가 아니라 person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매니저도 되고 다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은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되는 애들도 통과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정확하게 일치되는 애만 비교하게끔 하려고 그러면은 instance of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get class를 이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두 개의 객체의 클래스가 같은지 비교할 때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 get class 메소드도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 거냐면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퍼블릭 메소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러서 내 자신의 클래스가 뭔지 이제 알 수 있는데, 저 get 클래스에 대해서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equals를 구현할 때 instance of를 쓰지 않고 get 클래스를 이용해서 비교한다. 그 다음에 이제 equals 구현할 때 아까 date 클래스의 예제가 있었는데, 그 예제에서는 원시 타입 멤버 변수가 원시 타입밖에 없었어요. 원시 타입들은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교하면 되겠고, 연산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시 타입이 아니라 멤버 변수가
객체 타입이면은 그 클래스의 이제 equals 메소드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멤버 변수가 원시 타입이냐, 멤버 변수가 원시 타입이 아니라 객체 타입이냐, 두 가지로 나눌 텐데, 객체 타입이면은 그 타입의 equals를 이용해서 그 구현을 하면 되겠고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이 name과 p.name도 둘 다 null일 수 있습니다. null. name과 p.name이 null일 수 있는데, 그게 null인 게 걱정이 되면은 요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아까 그 compare to 만들 때도 인테저 compare 이용해 가지고 오버플로우 걱정하는 거를 안 했듯이 이제 null 걱정하기 싫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는 null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얘가 null이 되면 좋케이스죠. 그러니까 얘가 null이 되는 건 상관없는데 얘가 null이 되면은 null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해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우리가 만들었던 예제에서는 얘가 null이 될 수 없었어요. 왜 null이 될 수 없었죠? 설정을 할 때 그 objects의 require non null을 써서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예외가 발생하겠지, null이었으면. 그래서 제대로 세팅만 되어 있으면 null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해서 뭐 필요에 의해서 null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멤버 변수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요거 알아두시고 요거 알아두시고 원시 타입, 객체 타입, 객체 타입에서 요 멤버 변수가 null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얘를 이용해 주시면 구현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빠진 게 뭐냐면은 배열이에요. 배열. 그래서 두 개의 배열을 비교하고 싶으면 얘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멤버 변수 중에 배열이 멤버 변수 있잖아요. 그러면 배열은 arrays.equals를 이용하면 됩니다. arrays.equals. 그래서 equals를 구현할 때 알아둬야 될 거, 일반 객체 equals 이용하고, 원시 타입 그 연산자 이용하고, 배열이면은 arrays equal 이용하게 되겠고, 그 객체 타입 멤버 변수가 null일 수 있겠다. 그러면 objects의 equal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얘를 소개하려고 요 예제가 들어온 건 아니고, 얘는 문제되는 예제를 드린 거예요. 문제되는 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학생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학생 클래스를. person을 상속받아서 학생 클래스 만들었는데 여기에 친한 친구들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배열로. 그러면 얘를 구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부모에 있는 name하고 age를 비교했고, 그 다음에 학년을 비교했어요. 그 다음에 뭘 비교하고 있어? 친구 목록을 비교하고 있죠. 근데 이 친구 목록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배열이 이렇게 이것도 별로네. 여기다. 배열이 객체 배열이면 이런 모습을 하겠죠. 그럼 arrays의 equal은 뭘 해주냐면 얘하고 얘를 equals로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와 얘를 비교해주고 얘와 얘를 비교해주고 얘와 얘를 비교해줘요. 반복적으로 이 두 개를 또 equals로 비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철수의 친구의 미미가 있어요. 미미.
그래서 미미 객체가 여기가 미미인 거예요. 요게 이제 철수가 유지하는 친구 목록이에요. 여기에 미미가 있어요. 근데 미미는 또 친구가 철수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친구 목록을 비교하기 위해서 미미와 이 앞에 있는 철수를 또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수 걸 또 부르죠. 철수의 이퀄수를. 그럼 또 하고, 또 철수 걸 또 하고, 계속 무한적으로 계속 철수의 이퀄수가 반복적으로 호출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또 다른 애가 있고 그 애로 갔는데 그 애에서 원래 원객체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미와 철수를 비교하는데 철수니까 또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반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해시코드 같은 경우에도 얘를 이용하게 되면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 때 이런 무한 반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저거를 쓰시면 안 되고 특별하게 만들 필요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 부분은 따로 만들어서 학생의 이퀄스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친구 목록은 이름만 비교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고, 친구 목록을 비교한다는 경우도 뭐 소팅하고 비교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런 애들을 하면은 이런 애들이 있을 때는 얘네들을 실제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을 내 응용에 맞게 많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한 반복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요 예제도 뒤에 클론 할 때 이제 거기 가서 설명합시다. 우선. 그래서 이퀄스를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퀄스를 구현하는 방법 다시 요약하면은 요 두 개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 여기서 리턴에서 이제 비교할 때 쓰는 거는 그 연산자 equals, object equals, arrays equals, 요걸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제 arrays equals 같은 또는 되게 특수한 경우에는 이렇게 무한 반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무한 반복이 발생되는 예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더 고민해서 만드셔야 되겠고, 해시코드는 똑같이 equals와 마찬가지로 모든 멤버 변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고, 이 해시코드의 결과값은 주로 해시셋, 해시맵의 내 객체를 키로 사용할 때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시코드와 equals는 맞물려서 동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시코드만 만들어 놓고 equals는 안 만들어 놓으면은 제대로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해시코드와 equals는 같이 잘 동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기 너무 긴데. 이제 해싱하는 거는 해시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고요. 그렇게 저장을 하면은 O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셋이 있고 맵이 있는데, 셋은 이제 키를 저장하는데 똑같은 키를 저장하지 않죠. 맵을 생각할게요. 맵. 그럼 맵은 이제 키와 쌍을 연결해서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O 안에 이제
그 얻으려고 검색하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지금 뭐 여기에 플레이어가 있고 무슨 값이 있어요. 근데 얘를 이제 저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플레이어를 해시코드를 계산한 다음에 얘가 어떤 값을 줄 거예요. 그럼 그 위치로 가서 요 플레이어와 이 value 값을 여기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해시맵이에요. 그러면 내가 또다시 이 플레이어에 대한 저장되어 있는 이 V 값을 찾고 싶으면 요 플레이어에 대한 해시코드를 계산한 다음에 요 위치 가서 얘를 갖고 오면 돼요. 이게 이제 해싱하는 방법인데 어떤 플레이어가 또 있어요. 근데 얘에 저장되어 있는 V 값을 찾고자 싶어요. 그래서 얘를 해시코드를 계산했더니 이 결과값이 똑같이 저 위치로 갈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엔 뭐가 일어났다 하냐면 충돌이 일어났다 그래요. 서로 다른 데이터인데 해시코드 값은 같아진 거예요. 이럴 경우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로 간 다음에 무조건 V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플레이어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럼 해시코드 이용해서 이 위치로 간 다음에 얘와 얘를 뭘로 해요? equals로 비교를 해요. 얘와 얘를 equals로 항상 비교를 해요. 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시맵이나 해시셋 같은 거 쓸 때에는 해시코드도 중요한데 equals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해시값을 구해서 거기 갔는데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장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아니라 나랑 똑같은 해시값을 가진 다른 애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 확인은 해시코드는 똑같은 거니까 해시코드로 확인할 수는 없고 equals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시코드를 만든다는 건 똑같이 equals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equals는 달라도 해시코드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equals가 같으면 해시코드는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멤버 변수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모든 멤버 변수를 이용해서 구현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예제 이렇게 했어요. 해시코드를 계산하려는데 year, month, day 세 가지 정보를 유지하는 클래스예요. 더해버렸어요. 더해버리면 얘와 얘는 똑같은 해시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충돌이 적게 일어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애는 안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충돌이 나지 않도록 서로 다른 값이면 충돌이 나지 않도록 해시 함수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해시 함수를 아주 완벽하게 만들더라도 충돌의 발생은 아예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XOR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XOR도 위치 바뀌어도 값은 똑같죠. A랑 B를 XOR나 B를 A랑 XOR나 똑같아요. 값은. 그래서 XOR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쉬운 방법은 이 오브젝트의 해시를 이용하는 겁니다. 얘가 되게 편리하게 만들 수 있게끔 이제 추가가 된 거라서 얘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그냥 쫙 나열하면 돼요. 멤버 변수를 쭉 나열하면 됩니다. 제가 원시 타입이든 객체 타입이든 상관하지 않고 나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배열은 그냥 나열하지 말고
그 배열 전체의 해시코드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멤버 변수가 배열일 때만 추가적으로 어레이스 해시코드를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2가 배열이면은 여기다가 2를 쓰지 말고 어레이스 해시코드 2 이렇게 해주면 이제 해시코드를 계산하는 거는 가장 심플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어레이스 해시코드. 그러니까 해시코드를 만들 때는 objects의 hash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제일 쉽게 만들 수 있고, 여기서는 원시 타입, 객체 타입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은 배열이 있을 경우에 배열은 어레이스의 해시코드를 이용하시면 되겠다. 어레이스의 해시코드. 요걸 이용하면 돼요. 얘를 이용해서 이제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시코드를 어레이스 해시코드에 그 멤버 변수를 전달해서 배열의 해시코드를 구해가지고 해시값을 이제 오브젝트 해시에 전달하는 형태로 가면 됩니다. 얘는 가변 인자를 받아요. 그리고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아요. 그러면 원시 타입을 전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인자는 오브젝트 땡땡땡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 배열로 바뀌게 될 텐데, 이 A가 원시 타입이었으면은 인테저 타입 객체로 전환되겠죠. 그리고 그 인테저에 있는 해시코드를 불러가지고 해시값을 또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를 이해하기 싫으시면 이거 그냥 생각 없이 요것만 알면 돼요. 오브젝트 해시, 배열은 어레이의 해시코드를 이용해서 넘겨주면 된다. 그러면 해시코드는 끝납니다. 클론. 이제 클론은 얕은 복사, 깊은 복사 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얕은 복사는 객체의 메모리를 그냥 복사한 거예요. 근데 객체의 메모리를 새 객체로, 복제된 객체로 복사하니까 여기가 이제 주소들을 갖고 있으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얕은 복사라 그래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경우에는 깊은 복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자바는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오브젝트에 만들어 놨고, 이 오브젝트는 모든 객체들을 이제 그 객체 형태를 메모리 복제를 해주는 얕은 복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클래스를 만들 때 그 얕은 복사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차이 나는 거예요. C++ 배우셨죠? 배우신 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C++에서 내가 복사 생성자를 정의 안 해. 그러면 시스템에서 뭘 제공해 줘요? 복사 생성자를 제공해 줘요. 그리고 그 복사 생성자는 멤버 와이즈 카피를 해줘요. 멤버 와이즈 카피를. 그런데 내가 깊은 복사를 해야 돼. 그래서 깊은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의를 해야 되는데,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얕은 복사하는 기능을 내가 만들 때 활용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자바에서는 오브젝트의 얕은 복사하는 기능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밑에 있는 우리 애들을 만들 때 그 기능을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얕은 복사를 무조건 해버리고
그걸로 충분하면 거기서 끝. 그게 아니면 문제가 되는 멤버 변수들 한두 개만 추가적으로 복제를 더해주면 돼요. 그럼 되게 편리하죠. 그러니까 C++에서는 그게 안 됐는데 자바에서는 시스템에서 만들어 놓은 얕은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하는 복제 기능을 좀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게 좋은 점인데 이 클론을 만든 사람, 이 자바를 만들 때 이제 얕은 복사 기능을 넣어놔가지고 잘 활용하도록 해줬는데 문제는 이 얕은 복사 기능을 함부로 활용하게 되면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깊은 복사가 필요한데 얕은 복사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점 때문에 안전장치를 넣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두 가지 안전장치를 넣는데 그 하나가 클론을 프로텍티드로 놓은 거예요. 퍼블릭이 아니라 오브젝트에 있는 toString equals 해시코드는 다 뭐가 돼 있어요? 퍼블릭이에요. 내가 재정이 안 해도 그냥 받아. 그 써도 크리티컬한 문제는 안 나요. 별로 좋진 않지만 크리티컬하지는 않아요. 근데 클론은 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냥 쓰면. 그래서 그냥 쓰지 못하게 프로텍티드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쓰고 싶으면, 걔를 활용하고 싶으면 퍼블릭으로 클론을 만들고 그 안에서 부모의 클론을 부르게끔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원래 퍼블릭이었으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쓰면 되는 거지. 얕은 복수만 필요하고 깊은 복수가 필요할 때만 재정의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프로텍트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내가 얕은 복수만 필요하더라도 재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재정의를. 퍼블릭으로 접근 권한을 바꿔놓고 그 안에서 부모에 있는 클론을 부르게끔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전장치 해놓은 거예요. 쓰고 싶으면 써라. 쓰되 생각하고 써라.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만약에 클론을 제공하기를 싫어. 깊은 복사를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복제하는 기능을 제공하기가 싫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공하지 않게끔 예외를 발생할 수 있게 했어요. 예외를. 근데 그 예외가 어떤 예외냐면 언체크드가 아니라 체크드 예외로 정의해놨어요. clone not supported exception. 그러니까 clone not supported exception을 이제 예외를 발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clone not supported exception을 발생을 하게 되겠고 그러면 저걸 하면은 뭔가 내가 조치를 안 하면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되게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을 뜯어보면은 첫 번째 문장으로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실제 가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걸 하고 있냐면 this가 클로너블인지 살펴봐요. 클로너블인지 살펴보고 클로너블이 아니면 clone not spotted exception이라는 예외를 발생해 줍니다. 발생을 하게 돼요. 얘기가 길어지네.